가성비가 좋은 거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은 가성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 대비 효율 좋은 것 네. 어떤 검사인가요?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들어가 있는 장기가 혹시 어디 부분일까요? 여기죠. 뭔가 이쪽 아니까 소화하고. 네, 금방 아시네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항목은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초음파는요, 보면은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실 이제 뭐 방사선이나 이런 게 많이 쪼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는 경우에서 뭐 결절이라던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정도는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30대잖아요. 그럼 연령 상관없이 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개는 사실 증상이 있는 경우가 30대는 많이 받으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건 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절이라던가 낭종이라던가 이런 걸 추적 관찰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나 그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매년 해라 이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밑줄 쫙. 복부 초음파. 네, 그리고요. 네, 또 제가 한 가지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검사는 바로 유방 초음파입니다. 이제 유방암이 우리나라 이제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검진에서 이제 유방암 검사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방 촬영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이 좀 촘촘히 들어있는 치밀 유방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방사선이 이 부분을 투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검사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이나 암이 생겨도 이제 유방 촬영만으로는 이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같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유방 촬영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 유방이라고 한다면 유방 초음파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절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그 결절의 성상에 따라서 뭐 6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를 추천해 주셨는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독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찾는 뭐 그런 거 의사가 없을까요? 받는 검증만 뭘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더 잘 못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검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끔 이제 뭐 CT 뭐 펫CT라든지 복부 CT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추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장년들 특히나 비만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에게 추가로 또 더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볼까요? 그건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이요. 이거 여기 하는 거. 예, 여기 경동맥 초음파요. 그거 아, 이거 얼마 우리 전에 했던 얼마 전에 거. 우리 받았던 거. 네네네. 했어요 저희. 네.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요, 55세 이상부터 뇌졸중의 위험이 10살이 많아질 때마다 2배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3배, 만약에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는 2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이제 온몸으로 돌릴 때요, 심장에서 피를 딱 짜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동맥에 찌꺼기가 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뇌로 딸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동맥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찌꺼기 정도에 따라서 약을 복용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지혈,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는 분들이 해봐라 이거죠. 네. 저도 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덩어리 이렇게 조그만 게 3개가 발견돼서 1년 넘게 저도 약을 먹은 경험이. 아 정말요.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네네. 경동맥 초음파. 백승환 선생님은 또 어떤 거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여성분들 골다공증 검사 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면 이제 골밀도 검사나 또 뭐 피 검사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면서 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하셔도 이제 크게 무방한 이제 검사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전후로 이제 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경우가 이제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 뼈 건강을 체크를 하고 더 큰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또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 피 검사할 때도요. 네. 그거 딱 지정된 항목이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비싼 게 있던데 굳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또 아예 아니라고 할 수 네. 없어요. 왜냐면은 암 검사하는 그런 이제 암 표지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항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증가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걸 전혀 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그냥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예, 가족력이나 내가 뭔가 찜찜하고 문제가 불안한 게 있을 때. 있으면 네. 약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좀 네.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네, 근데 그렇다고 매년 꼭 하시라 이거는 아닙니다. 네. 북부 초음파하고 그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건 비싸요? 다른 뭐 CT나 MRI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사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권할 만하죠. 아,